글로벌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너지에 대한 최신 이슈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변화와 흐름 또 우리가 알아야 할 시사점 짚어보는데요.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이신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을까요? 예. 이 나라는 조금 예전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네. 우리나라 라이벌, 대한민국의 라이벌 이렇게 많이 생각을 이제 하셨죠. 네. 그러다가 한 20년 정도는 또 잊어먹었다가 최근 들어 다시 또 라이벌로 부각되고 있는 예. 우리하고 가깝지만 또 국제적으로 되게 중요해지고 있는 그런 네. 나라입니다. 어디일까요? 가까운 하면 스무고개 내주세요. 일본 생각했는데 일본, 중국 뭐. 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규모가 좀 작은 나라. 잊어먹을 수 있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일본이랑 중국은. 그렇죠. 예. 누구 어디일까요? 대만입니다. 대만이요. 예. 과거에 라이벌이었었군요. 그렇죠. 대만은 올해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경제 성장을 네. 급속하게 하면서 GDP를 비롯해서 많은 면에서 우리보다 약간씩 앞서 나가면서 그렇죠. 우리를 맨날 부러움의 대상. 부러움의 대상이 됐고요. 네. 또 과거에는 이제 중소기업 위주의 성장 정책으로 우리에게 또 부러움의 대상이 됐죠. 우리는 대기업 위주였고, 그렇죠. 거기는 중소기업이니까 네, 훨씬 네. 잘 나눠진다. 탄탄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런 대만이 이제 TSMC로 대표되는 반도체 산업 발전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또 우리의 라이벌이자 또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죠. 그렇군요. 근데 대만에서 그래서 뭐 에너지에 관련된 문제가 있나요? 네, 꽤 요즘에 중요해지고 있죠. 대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당연히 반도체 산업. 그렇죠. 예, 세계 첨단 반도체 대부분을 대만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미국을 비롯한 많은 서방 국가들은 이제 국가 안보와 관련돼서 대만의 중요성을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반도체를 만들 때 제일 필요로 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전기입니다. 전기요. 예. 뭐 모든 산업이 사실은 다 전기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이 반도체 산업에 특별히 전기가 중요한 건 어떤 이유일까요? 그러니까 얼핏 생각해보면 반도체 그러면은 뭐 작고 네. 별로 전기도 안 먹을 네, 것 같고 네. 그럴 것 같은데 이 반도체 산업은 의외로 전기 집약적 산업입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그래요. 실리콘을 녹이고 그다음에 고출력 레이저를 또 만들어야 되고 뭐 생산 공정에서도 진공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해야 되고 네. 각 단계마다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는 것으로 유명한 것이 이제 반도체 산업입니다. 당장 이 뭐 청취자 여러분들 많이 계신 이제 서울 네. 같은 경우도 서울에서 단일 기관으로 네. 가장 많은 전력을 소비하는 곳이 어딜까라고 이제 물어보면 보통 그 송파구에 있는 롯데월드 예. 뭐 이런 쇼핑 시설들을 많이 생각들 하시는데 얼핏 생각하기에는 예, 네. 전혀 뜻밖의 서울대학교가 서울에서 그래요? 단일 기관으로는 가장 전력을 많이 씁니다. 왜요?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 전기만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서울대 저 안쪽에 있는 반도체 연구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조그만한 연구소인데도 여기서 쓰는 전력이 서울 전체에서 한 기관이 쓰는 것 중에 제일 많다라고 그렇군요. 할 정도인데 예. 이걸 뭐 어마어마한 양으로 생산하는 뭐 TSMC나 삼성전자 같은 곳은 엄청난 전기를 쓴다라는 건 그렇겠네요. 확실합니다. 예. 그럼 어느 정도나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어느 정도가 쓰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2021년 자료까지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네. TSMC 한 곳이 사용하는 전력이 대만 전체 전력의 7.2%를 차지합니다. 정말 많죠. 회사 한 곳이.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이게 더 늘어나서 2025년이 되면 네. 아마 12.5% 정도까지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점점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점점 이제 반도체가 선폭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뭐 1나노 뭐 이제 이런 네. 정도까지 나왔는데 이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이제 장비가 극자외선 노광 장비라는 어려운 장비가 있는데 기존 장비에 비해서 10배 이상의 전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수십 대씩 갖다 놓고 해야 되다 보니까 전기가 정말 예. 많이 필요한 거예요. 전기 잡아먹는 하마가 반도체입니다. 그러네요. 네. 대만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쭉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이라는 게 큰 네.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정집에서야 잠깐 전기가 나가도 네. 뭐 컴퓨터로 작업하고 있을 때만 아니면 그렇죠. 뭐 별 문제가 없죠. 네. 그런데 이 반도체 라인에서는 정말 0점 몇 초라도 전기가 잠깐 뭐 그거 정지가 쉬면 안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품질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그 나라만 반도체 산업을 사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만 같은 경우는 전체 전력의 80% 이상을 이제 석탄 또는 뭐 천연가스 이런 이제 화석 연료를 이용한 화력 발전으로 이제 만들어서 TSMC나 이런 쪽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이제 대만의 이제 이러한 전력 생산 방식이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화석연료 써서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탈탄소 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네네. 사실 뭐 대만이나 우리나라나 동병상련이죠. 둘 다 가진 게 별로 없어요. 에너지 쪽에서는. 에너지 쪽에서는 네. 뭐 그냥 수입에 의존해야죠.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97%를 이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대만이 요즘에 중국과 관계가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이 중국이 맘만 먹으면 쉽게 대만을 포위해서 굳이 쳐들어가지 않더라도 네. 예, 이거를 말려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약점을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야 그러면 대만이 유사시에 대비해서 이런 에너지와 관련돼 있는 뭐 석탄이라든지 네네.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좀 거를 저장을 해놔야. 그렇죠. 저장을 좀 많이 해놓고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미국이 이제 들여다 보니까 천연가스는 11일 열흘 좀 넘게, 석탄은 39일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야 이거 가지고 과연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겠는가? 그러게요. 예, 라는 어떻게 보면 에너지 쪽에서는 약간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 맞습니다. 그런 예, 생각이 근근히 좀- 살아가고 있는 거죠. 네. 근데 화석 에너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원자력 발전 같은 걸로 그렇죠. 뭐 하면 되지 않나요? 대만에도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요. 있어요. 예, 그래서 2022년 기준으로 보면 전체 전력 생산의 이제 8% 정도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대만의 원자력 발전소는 시한부 생명이에요. 아 그래요? 예, 내년 2025년이면은 모든 원자력 발전소가 문을 닫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이제 2016년에 대만 정부가 이제 전기사업법, 우리나라도 전기사업법이 있죠. 이 네. 법을 개정을 해서 네. 원래 원자력 발전소는 보통 40년이 설계 수명입니다. 아. 40년이 지나면 더 써도 되나? 검사나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가지고 뭐 10년 단위로 이렇게 좀 더 연장을 해서 쓰는데 40년 설계 수명이 끝나면 더 이상 수명 연장 없이 가동을 중단하고 그다음에 신규 원전도 건설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결정을 내렸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근데 그 시점이 이제 바로 내년 2025년인 거죠. 근데 이제 원래 대만이 그런 원자력 발전소가 별로 없었냐? 그건 아니에요. 대만 같은 경우는 1980년대 중반에는 전체 전력의 절반 이상, 한 55% 정도를 이제 원자력으로 생산하던 나라예요. 그런데 40년 만에 이제 탈원전으로 이제 돌아서게 된 거죠. 환경을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탈원전. 요인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환경 요인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정치적인 좀 갈등이 좀 컸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대만 역사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계시겠지만 원래 대만은 이제 원주민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중국 본토에서 넘어간 그렇죠. 이제 국민당과 넘어온 세력이 있었는데, 네. 이 대만 원주민들은 아무래도 이제 소수였죠. 그런데 이제 대만 정부가 이 비밀리에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이 대만 원주민들이 주로 사는 섬에다가 이제 건설을 몰래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을 했었고 1986년에 출범한 이제 민진당, 지금은 이제 집권 여당이죠. 그렇죠. 이 민진당이 이제 이러한 이제 원주민들의 불만을 정치적 이슈로 이제 활용을 하면서 원자력 이거 그냥 놔둬도 되나라는 이슈가 되게 중요한 이제 정치적인 이제 의제가 됐던 거죠. 뭐 하지만 그렇다고 뭐 대만 사람들이 이제 이거 필요 없어라고 쉽게 결정하지 못했는데 결정적 계기는 이제 2011년에 다가왔습니다. 네. 동일본 대지진이었죠. 뭐 대만도 만만치 않게 대만도 지진이 수시로 이제 지진이 나고 일어나니까. 얼마 전에도 대만에 이제 지진이 맞아요. 나서 네, 네. 예, 인명 피해도 나고 그랬었는데 이게 남의 나라 일이 아니다라고 그러네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탈원전을 해야겠다. 그렇죠. 그래서 결정을 내린 국민적으로 거군요. 갑자기 이제 탈원전 쪽으로 분위기가 확 쏠리게 된 계기가 2011년이었습니다. 예. 근데 뭐 좀 대비는 해야겠죠. 뭐 지금 반도체 얘기는 차치하고서라도 네. 일상생활에서 전기는 많이 써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만은 이제 믿는 구석이 뭐였냐면은 네. 이제 풍력입니다. 풍력. 예. 섬이니까. 예, 그래서 대만 정부는 네. 이제 2025년 내년이죠. 네. 내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확대하고 2050년에는 60%까지 증가시킨다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대만 정부가 이제 이런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이유는 이제 대만이 이제 앉아 있는 그 입지가 되게 좋기 때문입니다. 네, 믿는 구석이 있었다는 건데 예. 에너지를 대량으로 생산한 다른 방법이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그 우리나라보다 네. 대만이 훨씬 바람의 질이 좋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중국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대만 해협 네. 여기가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대만 뭐 남는 서쪽 뭐 이런 지역도 너무 깊지도 않고 그다음에 바람도 잘 불고 일정하게 불어가다 보니까 네. 동아시아 지역에서 아마 풍력 발전하기 제일 좋은 지역이라고 보통 꼽히고 있는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2019년부터 대규모 해상 풍력 단지가 자리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만은 반도체는 잘하는데 이 중공업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 업체들이 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네. 우리나라 업체들도 이제 일부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2025년까지 20기가와트 규모의 해상 풍력 설비를 갖출 계획인데 네. 이 정도면 이제 원자력 발전소 한 7기
정도 되니까 대만 정부로서는 뭐 괜찮네요. 네, 괜찮다라고 네네. 생각을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최근에도 친환경 에너지, 뭐 재생에너지 사용, 그렇죠. 뭐 뭐 아리백, 뭐 이런. 예, 핫 이슈인데 네. 대만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로 일거양득이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TSMC도 원래 2050년까지 이제 RE100 달성하겠다라고 네. 했는데 작년 9월에 이제 이걸 10년 땡겨서 네. 2040년까지 하겠다라고 오.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해상 풍력에서 나오는 전기의 양이 충분하니까 그걸로 하면 된다라는 네. 생각이었던 거죠. 뭐 다 갖췄는데요. 그러면 탈원전도 하죠. 재생에너지도 뭐 충분하게 나오고 네. 반도체까지 있고. 네.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다 좋을 수는 없는 게 또 우리 세상살이의 또 이치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네. 풍력 발전 비용이 좀 비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료비는 안 드는데 갖다가 세우고 그다음에 거기까지 해저 케이블을 또 송전망을 연결을 해야 되고 이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만 정부는 지난 3월 달에 이제 얼마 안 됐죠. 전력 요금을 11% 이제 인상을 했어요. 네. 근데 산업용 전력 같은 경우는 이제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그마치 25%를 인상을 시켰습니다. 많이 올랐나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TSMC 같은 경우는 당연히 25% 전기요금 그렇죠. 인상을 더 해야 되는데 네. 일단 뭐 TSMC 관계자들은 이제 문제 없다. 이 정도는 뭐 충분히 부담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네. 문제는 이제 일본에 오르는 걸로 끝이냐. 앞으로 더 오르지 않을까? 네. 라는 이제 걱정이 좀 되기도 하고 좀 더 근본적인 불안 요인도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게 있나요? 이게 하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만 해협이 제일 좋습니다. 저도 아까 그 말씀 들으면서 하필이면 가장 바람의 질이 좋은 곳이 네. 중국과 맞닿아 있는 해협이라고 하셔서 맞습니다. 이게 조금 예, 그러다 보니까 유사시 되면 뭐 제일 우선적으로 그러니까요. 예,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대만보다도 미국이 더 걱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왜요? 이제 미국이 대만한테 야, 풍력은 적당히 하고 천연가스 확충 시설을 대폭 늘려서 좀 저장해서 쓰는 게 낫지 않겠느냐. 네, 근데 그게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만도 그렇게 하고 싶겠죠. 그렇게 하고 싶지만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예. 지금 이런 상황에 이제 직면하고 있습니다. 예, 반도체 이야기로 했다가 예. 좀 약간 암울해지는 그렇죠. 이야기로 끝나게는 다 좋은 건 없다. 이 다 좋은 건 세상에. 없습니다. 예. 예. 다만 대만은 오래전부터 라이벌이었고 네. 우리랑 비슷하니까 대만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들여다보면서 네. 예, 좋은 거는 따라하고 네. 안 좋은 거는 우리가 피해가는 또 그러한 좋은 파트너로서 생각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점들을 좀 대만으로부터 좀 배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만이 해상 풍력을 통해서 충분한 성과를 낸다. 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만큼 큰 규모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충분히 우리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확신을 가지고 네.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고요. 네. 만약에 대만이 이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리스크가 크다. 네. 그럼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희들 왜 청정에너지 RE100 달성 못해라고 하면 해외에다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러저러한 리스크가 있어서 우리는 네. 쉽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례가 되는 그렇죠. 거네요. 대만이. 그러니까 좋은 샘플이기 때문에 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부 업체는 지금 이미 해상풍력 관련해서 네. 파트너로 참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돈도 벌고 우리나라 있고요. 업체들도 예. 다른 한편으로는 대만이라는 나라가 우리와 반도체 경쟁국인데 네. 이 풍력이라는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반도체 산업을 잘 할 수 있나라는 네. 어떤 좋은 샘플이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돈 안 들이고 볼 수 있는 좋은 교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풍력을 만약에 한다면 네. 뭐 제주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서남해안 지역이라고 그러죠. 주로 이제 완도, 뭐 완도. 목포, 뭐 그렇군요. 요쪽 지역, 예, 전라남도, 이제 서남 쪽 지역이 제일 네. 좋습니다. 바람도 좋고 수심도 그렇군요. 얕고 네. 땅값도 저렴하고, 네네. 예, 제일 좋은데 문제는 이제 송전 선로가 부족하다 보니까 네.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되는 이제 과제가 있는 거죠. 네, 대만의 사례를 우리가 잘 지켜보고 네. 배울 것은 배우고 또 네. 시행착오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을 잘 해야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이슈 법무법인 율촌의 전문위원이신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서 대만 영화죠. 고령가 소년 살인 사건 OST 중에서 Y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